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 모두 월 1,0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들, 영상들, 전자책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것들 이제 코로나 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뭐 신사임당님 이런 분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뭔가 이제는 기준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금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적 자유롭기 위해서는 월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월 1,000만 원 정도 되면은 일에 찌들리지 않고 뭐 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고 웃으면서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다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면요. 제 주위에 정말 다양한 금액대의 수익을 얻고 계신 대표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월 100만 원부터 월 억대 버시는 대표님들도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금액대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버시는 대표님들. 쉬는 시간 없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정말 일만 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수익이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계신 대표님이에요. 왜냐하면 월 500만 원 정도까지 버시는 경우에 뭐 직장인들은 사실 뭐 워라밸이나 그나마 또 그런 주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야근이 많은 회사도 있고 그런 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퇴근하고 주말에 좀 쉬다가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500만 원의 어떤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일이 넘친다기보다는 좀 더 벌고 싶은데 500만 원에서 늘지 않아서 거기서 머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1,000만 원으로 늘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에 정말 막 미친 듯이 치여서 사시는 경우들은 사실 조금 드물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뭐 월 500 정도 벌어 가시려면 사실 하루에 조금 많은 에너지를 쓰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직종마다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월 1,000만 원이에요. 이 월 1,000만 원 벌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업무량과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다 본인이 쳐내야 하는 일인 상황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000만 원 안 벌어보신 분들은 그냥 1,000만 원이라는 단어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블로그 관리 상품을 판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포스팅 개당 한 4만 원을 적는다고 계약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얻기 위해서는요, 블로그 글을 월 250개를 써야 됩니다.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빠짐없이 8개에서 9개의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8개, 9개. 쉬어보시나요? 뭔가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뭐 포스팅 8개, 9개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말에도 매일 써야 돼요. 주말에 한 번 안 쓰잖아요. 그럼 평일에 12개씩 써야 돼요. 근데 글만 쓰는 거 아니죠? 키워드 작업해야 되고 글도 적어야 되고 사진 작업도 해야 됩니다.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챗 GPT 같은 걸 쓰지 않는 이상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겠죠. 매번 같은 거 쓰지도 못하도 지어내야 되죠. 하루에 10개 쓰면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쉬질 못해요. 왜? 일은 쳐내야 되니까.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 매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1,000만 원 정도 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 한 2,500만 원을 벌던 분이에요. 근데 혼자 하고 체력이 너무 딸려서 직원을 고용하고 외주를 주면서 나는 그러면 그 값으로 1,500만 원을 포기할래. 그냥 나는 조금 편하게 1,000만 원을 벌래. 이건 다른 얘기예요. 2,500만 원을 벌 능력이 있었는데 본인이 좀 편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포기한 사람들. 이런 거는 위임의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이 강의를 사실 듣지 않으셔도 되는 레벨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1,000만 원이란 것들이 뭔가 정말 대단해 보이고 뭔가 막 이게 정말 있어야 되고 행복할 것처럼 그런 사실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 정말 월 1,000만 원을 벌어야 행복할까?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 대기업 다니는 주위에 친구들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한 실수령으로 500만 원 정도 받는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친구한테 돈 못 번다고 하나요? 실수령 500이면 세전으로 치면 월급이 7,5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연봉 7, 8천이면 여러분 한 상위 10%의 연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이라는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도 1,000만 원 받고 싶어. 내 월급은 작아. 난 행복하지 않아. 이런 생각에 사실 사로잡히게 되었어. 그러면 그런 사로잡힌 생각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돈 버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도 뭐 하면 1,000만 원, 부업으로 1,000만 원, 스마트 스토어, 주식으로 1,000만 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여전히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해서 단시간에 1,000만 원 버신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적어도 저는 없어요. 몇 년 후에 정말 계속해서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한 3, 4년, 5년 뒤에 성장하셔서 그 정도로 성장하신 분들은 정말 가끔 있지만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바로 결핍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녁에 떡볶이 사 먹으실 돈 없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잘 곳이 없다. 없어요. 그렇죠. 다 아마 그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정말 많은 마케팅 책이나 마인드셋 책을 보시면요. 결핍이 굉장히 큰 장점이자 무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핍이 있으면 움직일 원동력이 되고요. 결핍이 강할수록 추진력이 생겨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결핍이 있나요? 그 정도에? 잘 없어요. 밥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고, 놀 거 다 놀 수 있고, 잘 때 있잖아요. 그 무슨 어떤 결핍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 현타가 왔냐면, 제가 사무실에서 잠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월세를 내야 됐어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남은 돈이 없어서 주식에 넣은 돈을 뺐어요. 내가, 이거는 내가 20년 묵혀놔야지 했던 주식이었는데, 그거를 뺐습니다. 버텼어요. 근데 그걸 다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돈도 다 썼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여러분 혹시 은행 같은 앱 들어가면 이런 거 해보신 대표님들 계신가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걸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 하면은 10원 이런 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저희 애드포스트 신경 안 쓰고 있다가 한번 들어가면 10,000원, 20,000원 모아져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빡빡 끌고 모았더니 한 2, 3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때 정신을 제가 차렸었어요. 제가 아까 어머니께 손 벌리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돈이 없는 결핍. 요 두 가지 결핍이 한 번에 저한테 찾아오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게 사실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신기하게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침대에서 유튜브 본다? 아니 지금 월세 낼 돈이 없는데 유튜브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강의하고 마케팅 대행해서 여러 가지 상품 판매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장 잘 메꿔서 현재는 월세 걱정은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핍이 사실 있어야지만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결핍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잘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일 길거리에 나앉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핍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 월급 300만 원 받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제 주위 친구들도 월급 300 받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이란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타협하고 살 것인가? 혹은 변화하고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저는 사실 어느 쪽도 잘못된 점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전자의 경우처럼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살 거라면 적어도 여러분 삶에 불만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스스로 바뀌려고 하지 않는데 내일이 바뀌기를 매일 기도한다고 하고 불평불만한다고 하면 그거는 욕심이에요. 아인슈타인님 선생님 말씀 잠깐 빌려오면 정신병 초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챗 GPT에 부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돼? 라고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답이 여러 가지 요인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으시다면 그 상황에 만족하고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타파하고 싶거나 변화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티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이 말 요즘에 많이 쓰죠. 그래서 요즘 NG 분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완전 티거든요.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막 여기 다쳤어 하면은 괜찮아 많이 아파 이래야 되는데 뭐 하다가 다쳤어? 왜 다쳤어? 약간 막 이런 스타일. 너무 싫죠.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보통 우리가 T라고 하면은 공감을 해주지 않고 뭔가 그 상황의 원인을 생각하고 막 분석하려는 그러니까 공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에서는 F가 아니라 T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스로의 상황을 F라고 생각하시면 발전이 늦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 월급이 너무 작아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고민이야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어떡해 야 그래도 너 조금만 기다리면 연차도 쌓이고 뭐 월급도 조금 오르겠지. 저는 이런 얘기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라는 거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모든 일의 문제에는 why와 how를 붙입니다. 이게 왜 잘 안 됐지? 이게 왜 망했을까? 왜 반응이 없을까? 왜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없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상품은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요, why와 how를 적용하는 법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냥 answer, question and answer. 그냥 정답만 알려줘요. 주입식 교육입니다.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 답은 원래 이렇고, 그건 그래.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자라온 겁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시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상사한테, 근데 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이렇게 하고 저건 좀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 그럼 뭐라고 날아오죠? 까라면 까, 제발. 시키는 대로, 저는 제일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Y와 How가 필요해요. 그러면 적용을 해 볼까요? 제가 한 6년 전쯤인가요? 제가 농심이라는 회사를 다닐 때 실수령액이 통장에 210만 원 정도 찍혔어요. 굉장히 짜죠, 생각보다. 매달 그렇게 찍혔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얼마를 저축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210만 원 중에 매달 150만 원을 저축했어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 30만 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나갈 30만 원. 이렇게 1년을 모았습니다. 1년에 1,800만 원이 모아지더라.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아파트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부산에 살거든요. 근데 아파트라고 하면은 조금 싼데 해야 이제 2억에서 5억 가까이 하더라고요, 부산. 서울은 더 하죠. 뭐 10억에서 20억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내가 집 살려면 내가 100년은 이렇게 모아야 서울에 집한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이제 이게 한강뷰인가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내가 이거 봤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고 가야 되죠. 한강이면 사실 또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사실 일은 정말 저랑 잘 맞았거든요. 제가 인사팀에서 일을 했는데 사람 관리하고 저는 이런 걸 좋아해서 일은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 사실 갇힌 거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럼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How? 승진을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승진이 뭐 제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일로 부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태생이 한량이에요. 부업까지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정도까지 열정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타협하고 살기는 또 싫은 거예요, 이 현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죠? 그렇죠. 회사를 내가 더 연봉 높은 회사로 옮기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걸 하거나, 이 둘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회사 생활은 저랑 정말 안 맞더라. 그래서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나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잘 됐다고 했죠. 이게 제가 게스트하우스 할 때 모습입니다. 굉장히 앳돼 보이죠? 한 5년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숙소는요, 여러분들, 손님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숙소의 손님의 수가. 그 말은 뭐냐? 최대 매출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하우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지? 이건 왜 매출 여기서밖에 안 될까? 내가 이 매출을 더 끌어올려면 뭘 해야 될까? 또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게, 오케이, 매출에 울타리를 쳐야겠다. 울타리가 뭐냐면, 제주에 온 사람들이 제주 안에서 돈을 쓰고 나갈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여행 비용을 우리한테 다 쓰게 만들자. 결국. 그러면 우리가 숙소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조식이나 투어나 뭐 기념품, 이런 것들 다 우리한테 쓰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파티 시작하고, 도식을 하고요. 이벤트 하고요. 추가 상품 판매하면서 매출의 캐파를 늘릴 수가 있었어요. 약 1.5배 매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어떤 손님의 수보다 굉장히 매출이 높게 나왔어요. 이런 사업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는 한계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Y를 생각하고 How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호점을 늘릴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호점을 만들어서 내가 받는 손님의 캐파를 더 늘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쫄보 스타일입니다. 저는 투자를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랑 같은 지인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2호점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그 형은 투자를 해서 2호점을 열어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이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고 사업을 접고 디지털 노마드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튼 여러분들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인인 Y를 분석하고 How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나아가다 보니까 결핍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발전이 더딘 거예요. 블로그 같은 건 하고 있는데 강의도 하고 있는데 발전이 더됐어요. 그래서 뭘 했냐? 처음으로 고가의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왜? 결핍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우? 돈으로 실행력을 산 거죠. 그래 고가의 가격을 결제했으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이 돈이 아까워서라도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석한 적 한 번도 없고 과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강의에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많은 다른 대표님들, 다른 어떤 동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훌륭하신 대표님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동경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걸 나는 하지 못함에 결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못할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막 포르쉐 끌고 다니시거든요. 나도 저런 거 타고 싶어. 결핍이 생기는 거죠. 결핍과 실행력을 만드는 저의 Y와 How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은 거죠. 강제성을 부여해서. 그런데 이걸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곳에 모든 걱정과 근심을 쏟아부어요.
해결이 되지 않는 곳에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감정을 소비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되셨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길거리 유동인구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비 활동도 위축이 됐어.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유, 경기 도와줘야 될 텐데 유동인구가 왜 이렇게 없지? 하면서 걱정해요. 그래서 가게 밖에 나와가지고 이래저래 보시고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다니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걱정하면 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소비 활동이 촉진되나요? 여러분은 그걸 바꿀 수 있나요, 그걸? 절대 없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곳에 힘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힘을 쏟는다, 에너지를 쏟는다고 해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없으면 결국 배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온라인에서 내 상품을 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인지수를 높이고 타겟을 설정하고 카피라이팅과 이벤트를 통해서 구매를 유도해 나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당장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리 상사 때문에 미칠 것 같고 적은 월급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맨날 술 먹고 친구랑 욕하고 당장의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에 짜증내고 한다고 그 상황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막상 다른 곳에 쏟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곳에 에너지를 못 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같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발전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힘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곳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정확한 곳에 몰아서 쓰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해요. 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야, 야, 왜 이렇게 짜증내? 야, 다 그러고 싶지. 근데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누구에게나 상황이라는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욕심이 좀 없거나 아니면 실행력이 너무 부족하거나 형편이 지금 그렇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들과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 또한 핑계라고 봐요. 정말 상황이 힘들어서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은 정말 안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모를까? 여러분 사실 저는 욕심이 없어요. 실행력이 부족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이런 말들은 그냥 저는 사실 다 핑계라고 보거든요. 욕심이 없어요라는 분들은 사실 애초에 자기 개발도 안 하실 거고 실행력이 부족해요라고 한다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력을 높일 방법을 찾으면 돼요. 할 줄 아는 게 없다 하면 배우시면 되고요. 잘하는 게 없으면 노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뇌에서는요, 그 모든 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자연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순간, 싫어하는 걸 접하게 되는 순간, 콜티솔이라고 하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빡 하고 나와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몸에서 그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몸의 반응을 이런 어떤 자연적인 반응을 거스르고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저도 실행력 진짜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부족해요. 어느 정도냐면 집중력도 굉장히 부족한 게 여러분 블로그 하시잖아요. 저 블로그 포스팅 하나 쓸 때 예를 들어서 한 3,000자 쓴다 하잖아요. 저 한 4번 정도 쉬어요. 그래서 한 500자 쓰고 한 10분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1,000자 쓰고 뭐 목마르다 물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핑계거리들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집중력이 좋았다고 한다면 저는 벌써 월 1억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사실인가요? 핑계인가요? 핑계죠. 그럴 거면 해야죠. 이것 또한 핑계입니다. 실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원인과 방법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의 요소를 늘 실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일주일 한 개와 레버리지입니다. 자, 일주일 한 개는요. 정말 중요한 한 개만 일주일 안에 끝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못할 거 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끝내자. 그냥 약간 앞으로 나아간다는 마인드죠.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마인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만 끝낸다는 마인드로 가는.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큰 프로젝트 한 개씩은 준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한 두세 개가 넘어가면 저는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끝내야 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둡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뭐냐면 남의 지식을 훔쳐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해낼 때 결과의 값이 실행 곱하기 역량으로 표현해요. 이게 이 결과의 값이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산, 이런 거 다 될 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행의 값이 낮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역량의 값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높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역량을 높은 사람의 지식을 돈으로 사고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의 주제도 있지만 퍼널 해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내 거에 도입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뭐 하나하나 다 뺏기면은 그 카피가 되겠지만 참고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뺏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어떤 지식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강의나 전자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몇 년간 이렇게 얻어온 지식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력 값이 낮아도 역량의 값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만 듣는, 단순히 그 강의 내용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생각과 사고를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강의를 듣는다? 이 사람이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의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가져오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듣는 방법. 제가 블로그 강의 7만 9천 원짜리 진행하는 거 아마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들으실 대표님들 중에.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79만 원, 솔직히 790만 원이라고 해도 안 아까운 강의거든요. 여러분 후기도 많이 써주셨지만 다들 강의비 올리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가 안 올리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실행의 값이 낮아요. 그래서 그중에 저처럼 남의 지식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역량의 값을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처럼. 근데 블로그 강의가 너무 비싸. 5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블로그는 정말 성공의 정말 조그마한 요소인데 그 정도 가격이면 망설여진단 말이죠. 역량의 값을 올릴 기회가 없어지는 법이 나니까. 그러면 결국 역량값도 못 올리는 경우가 많아져.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픈한 강의도 이제 120만 원짜리지만 저는 수백만 원짜리보다 훨씬 더 알짜배기로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의 역량값을 올리기 위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로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로 돈을 벌고 있는 그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그 지식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적용시켜야 해요. 뭘로? 돈으로 사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거나 책을 사거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절대 겁을 내시면 안 됩니다. 강의 비용 굉장히 많이 아까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뜨끔하셨죠? 강의 비용 아까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강의를 듣다 보면 특히 고가 강의로 오실수록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상의 당한 적 많다. 강의 상의 당한 적이 많다. 배운 게 없는 적이 많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강의 듣다 보면 진짜 유튜브 내용이나 유튜브에 알려준 그런 강의 가르쳐 주면서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쓸모없는 강의는 없어요. 만약에 30만 원짜리 강의인데 한 20명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죠? 600만 원이죠.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는 저 내용을 강의하면서도 600만 원을 벌고 있네. 저 사람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브랜딩을 했지? 그래서 퍼널을 해킹해 오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강의를 만나셨다면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마인드셋을 장착하셔야지만 더 빨리 올라가실 수 있어요. 아, 내가 사기를 당했네. 배울 게 없네. 저 새끼 사기꾼이. 이런 생각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이제 돈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일단 한 가지 분야를 정하셔야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닌 분들, 없으신 분들도 아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정할 때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레드오션이고요. 두 번째가 타협입니다. 첫 번째는 레드오션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저도 예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할 때 제주도에 숙소한다고 하니까 진짜 많은 분들께서 주위에서 옆에서 야, 제주도 숙소 얼마나 많은데 거기 이미 레드오션이야. 야, 찾아봤는데 거기 몇백 개나 있던데 다 자리 잡혀 있던데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TV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레드오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당장 막 들어가면 상대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레드오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블루오션으로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시장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오션 시장이 1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루오션 시장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레드오션에서는 1%만 먹어도 100억대예요. 근데 블루오션에서는 100% 점유율을 다 먹어야 100억입니다. 블루오션 들어가서 100%다 먹을 수 있나요?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불모지의 시장에 들어가셔가지고 블루오션을 선점하셨어요. 한 초반에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면 타 경쟁사들은 여러분들 가만히 놔둘 것 같은가요? 이름만 바꾼 똑같은 경쟁 제품 나오고요. 대기업에서도 여러분들 거 먹으려고 난리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은
시작과 성공도 문제지만 그때부터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기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블루오션보다는 레드오션이 훨씬 더 접근성이 쉬운 겁니다. 그러면 사실 뭐 레드오션에서도 0.1%가 쉽나요? 경쟁자가 그렇게 많은데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쉽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 아까 제가 블루오션에서 그대로 카피하는 경쟁사들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레드오션에 들어가 보시면요. 하위에 있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보면 정말 제대로 못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깡으로만 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걔네들만 제치면 충분히 0.1%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경쟁사가 1000명이 있다고 1000명이 대단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상위에 있는 몇 그룹만 빼고는 아래에 있는 0. 몇 퍼센트는 1%, 2%는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제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쟁사가 많은 만큼. 그래서 블로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한 게 1년 전이에요. 블로그가 지금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블로그 강의만 수만 개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블로그 관련 판매만 놓고 보면 아마 현재 시장에서는 저는 그래도 1% 안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제가 1년간 1000명은 넘게 알려드렸으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후발주자인데 조금만 제대로 하고 보니까 이 정도까지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그 분야의 레드오션 시장으로 먼저 뛰어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타협이에요. 타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분야 시장이 너무 작아. 정말 너무 작은 거. 그러면 나는 행복을 택하겠어 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이상 그 사업에 뛰어드시면 망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 말인즉슨 적어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로 여러분들이 타협을 해서 아이템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돼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돼지도 너무 잘 키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돼지 호텔을 창업할 거일까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정말 이 일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분야의 동일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레드오션에 있는 그나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사실은 조금 좋습니다. 그 안에서 틈새 시장을 노리셔야 되지 처음부터 정말 시장성도 없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조금 지양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셔야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내가 하고만 싶어 라고 하는 시장에 뛰어드신다면 사실 유지나 성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레드오션과 타협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떻게 팔아야 돼? 이거 감조차 안 잡히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교육에서는요, 이런 부분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 이 과정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하셨어요.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 소개를 준비하고, 고객에게 상품을 팔고, 요걸 여러분들 다 하셨어요. 이미. 어디서 했을까요?